파 껍질을 벗겨내도 문제를 드러내라. 여박 총피법. 내가 비록 욕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어도 얘와 관련된 책을 공부하는 것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의리의 정밀하고 미묘함은 마치 파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 내가 왔을 때 너에게 말했던 것은 반 넘게 거친 껍질이어서 근본과는 관계없는 것이었다. 생각건대 올해가 가기 전에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두 아들에게 답함. 껍질을 벗겨내라. 여박 총피는 공부를 총피, 즉 파 껍질을 벗겨내듯 하라는 말이다. 파를 케어 물로 씻고 뿌리를 자른다. 그러고는 겉을 에워싼 껍질을 벗겨낸다. 그러면 뽀얀 파의 속살이 드러난다. 이것을 썰어 국에 양념을 하고 간을 맞춘다. 파의 톡쏘는 향취는 껍질에는 없다. 껍질은 그저 파의 속살을 감싸고 있는 걷어내야 할 군더더기일 뿐이다. 공부에도 이렇듯 한꺼풀 벗겨내야 할 절차가 있다. 다짜고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사는 예법과 관계된 책을 연구하면서 미묘하고 정밀한 예법의 의리를 파헤치는 것이 마치 파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도 껍질을 속살로 알고 붙들고 있던 때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계속 껍질을 벗겨내니 그제야 비로소 파의 속살이 나오고 지금껏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들은 버려야 할 껍질에 불과한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정보를 앞에 두고 처음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다. 이것이 과연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인가? 믿을 수 있는가? 혹은 믿어야 하는가? 쓸모없는 정보를 믿고 거기에 얽매이다가는 큰일을 그르치고 만다. 가치 있는 정보를 그냥 지나쳐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 지나고 보면 분명한데 그때는 아직 주견이 서지 않고 비교할 근거가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었다. 이럴 때 다사는 계속해서 껍질을 벗겨내다 보면 가시 말의 하루도 끊임없이 궁구하고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 버려야 할 껍질과 먹을 수 있는 속살이 구분되는 시점이 온다고 했다. 파의 껍질을 계속해서 한 겹 한 겹 벗겨나가는 것은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다. 실마리를 잡아야 얽힌 실구리가 풀린다. 실마리를 잡지 않고서 실타래만 들쑤셔 놓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뒤엉켜서 수습할 수조차 없게 된다. 먼저 핵심 개념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갈라낼 수 있다. 핵심을 잡으려면 안목과 식견이 서야 한다. 안목과 식견은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일단 목석을 가리지 말고 따져보고 헤아려 보아야 한다. 일견순환어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를 도출하라. 언제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정말 큰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멍 저 구멍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다. 공연히 실구리를 여기저기 들수석거려서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 수습할 수 없게 된다. 다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존과 동철을 통한 상호보완을 제시했다. 정존은 조용히 따지고 살펴 그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동철은 이를 실제에 적용하여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면밀히 따져 관점을 세운 후 비로소 실제에 적용한다. 이때 주경과 궁리의 태도가 요구된다. 주경이란 성심을 다해 주제에 몰입하는 것이다. 궁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탐색의 과정이다. 문제는 항상 구체적이고 실체적이라야 한다. 구름 잡는 이야기는 안 된다. 정졸의 과정이 잘못되면 항상 동철의 적용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항상 정존에서 동철로 이어지고 동철이 다시 정존으로 환원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두 가지가 따로 놀면 안 된다. 한 우물을 깊이 파라. 조선 후기의 실학적 이백규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읽을 때 능이 담긴 뜻을 깊이 궁구하지 않고 다만 구두와 풀이만 입과 귀로 섭렵함으로 마침내 확연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생각을 펼쳐 글로 지은 것도 또한 절로 이와 같게 된다. 책을 읽을 때 단지 글로 글을 읽을 뿐인 사람은 끝내 오묘한 경지에는 나아갈 수 없다. 책 따로 나 따로 노는 입과 눈만의 독서를 경계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독서를 다음과 같이 우물 파기에 비유했다. 글을 지으려는 사람은 먼저 독서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물을 파는 사람은 먼저 석자의 흙을 파서 축축한 기운을 만나게 되면 또 더 파서 6자 깊이에 이르러 그 탁한 물을 퍼낸다. 또 파서 9자의 센 물에 이르러서야 달고 맑은 물을 길어낸다. 마침내 물을 끌어올려 천천히 음미해 보면 그 자연의 맛이 그저 물이라 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다시 배불리 마셔 그 전기가 오정육부와 피부에 젖어 딜물 느낀다. 그런 뒤에 이를 펴서 글로 짓는다. 이는 마치 물을 길었다가 밥을 짓고 희생을 삼고 고기를 익히며 또 이것으로 옷을 빨고 땅에 물을 주어 어디든지 쓰지 못할 데가 없는 것과 같다.
고작 석자 아래에 젖은 흙을 가져다가 부엌 아궁이에 부서진 모서리나 바르면서 우물을 판 보람으로 여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석자를 파면 축축한 흙이 나오고 여섯자를 파면 탁한 물이 나온다. 여기서 석자를 더 파들어가야 달고 찬 샘물을 얻을 수 있다. 이 샘물은 가뭄에도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다. 먹는 물과 빨랫물로 쓸 수가 있고 농사짓는 물로도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석자만 파다 말면 고작해야 부뚜막 바르는 데나 쓸 수 있는 축축한 흙을 얻는데 그칠 뿐이다. 바른 독서는 그저 글의 껍질만 읽어 축축한 흙을 얻은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달고 찬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파의 껍질과 속살을 구분해내려면 9자 우물을 파야 한다. 석자 파다 그만두고 다른 데서 또 파려들면 부뚜막 바르는 데 쓸 젖은 흙밖에 얻을 게 없다. 쓸데없는 파 껍질만 수북이 쌓아놓게 된다. 부단한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꼼꼼한 정리나 관련 자료의 섭렵만으로도 안 된다. 물론 그것 없이는 더더욱 안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실마리를 잘 잡아야 한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단서를 잡아야 한다. 여기에는 거듭되는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뒤섞고 혼동 말라. 공부에서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그저 글 잘 짓고 많이 외우는 것이 공부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된다. 실마리를 잡는 일은 이것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 분간을 잘못하면 귀가 얇아진다.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왜 그 고생을 하느냐고 하면 금방 솔깃해진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건너뛰어 버린다. 당장에는 남보다 빨라 보여도 결국은 더 늦는다.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끝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2단 사설에 빠져 인생을 탕진한다. 2단 사설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불성실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화의 논리가 2단 사설이다. 그래서 그까짓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할 것이 뭐 있겠느냐며 파던 우물을 버려두고 딴 곳에서 새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이 문제가 많아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핑계댄다. 이런 것이 모두 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 생기는 일이다. 껍질과 속살을 구분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다산 같은 큰 학자도 처음에는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껍질과 속살을 분간하지 못해 헛수고를 했다. 처음에 인용한 편지 글에서 다산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번 내가 내게 목청을 도져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와 생각해보니 본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파껍질 같은 것이었다. 그때는 내가 헛다리를 짚었다.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난번 내게 힘주어 말한 것이 잘못되었던 것만은 분명히 알겠다. 그러니 그때보다는 진전이 있는 셈이다. 다산은 말한다. 문제를 회피하지 마라. 정면으로 돌파하라.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탐구에 들어가라. 처음에 우열을 분간할 수 없던 정보들은 이 과정에서 점차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다. 거기서 실마리를 잡아라. 얽힌 실타래도 실마리를 잘 잡으면 술술 풀리게 마련이다. 더 이상 파껍질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게 된다.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자꾸 들수석거리기만 하면 나중엔 아예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손쓸 수 없게 된다. 핵심을 놓치지 마라. 실마리를 잡아라.